한 무리가 조선학교 앞에서 김치 냄새, 범죄자 조선인 등의 증오 표현을 내뱉고 있습니다. 온갖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이들은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일명 제특회라고 하는 혐한 단체입니다. 제특회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복인 치마 저고리를 찌는 테러 행위까지 일삼고 있지만 조선학교는 여전히 경찰의 보호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없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혐오가 난무하는 일본 사회, 제1동포들은 이러한 차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제1동포. 해방 이후 빼앗긴 민족성을 되찾고자 했던 제1동포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강제 폐쇄령을 통해 이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또한 2013년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 배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제1동포들은 민족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국어 공부를. 빛나는 조국은 틀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나가자, 조국이 부르는 나의 길로. 조선학교 학생들은 고교 무상화 정책 적용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오사카 재판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조선학교 차별 반대를 외치는 화요행동이 일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일본인들도 함께하는 화요행동은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동포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1동포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것은 바로 북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나는 제1동포들을 2억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더 뜨겁게 품어 안을 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각별한 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1동포들에게 꾸준히 서한을 보내주었는데요. 새해 첫날에도, 총련결성 기념일에도, 총련 전체대회 때도 보내준 서한에는 동포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에 열린 총련분해 대표자 대회에 보낸 축하문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분해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힘있는 애국 집단이자 민족성 고수의 거점으로 만들 것을 부탁하며 무엇보다 일꾼들은 조직 안의 동포들을 위하는 기풍이 쳐넘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부를 받은 분해 대표자들은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조선 유치반을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1동포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은 민족교육을 담보해주기 위한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7년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시작된 교육 원조비는 온갖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에서 제1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보내준 금액은 약 4,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제1동포들은 해외동포권익 공호법이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따뜻한 손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은 동포들에게 북한에서의 자유로운 여행과 거주, 그리고 취업까지 보장해주며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사명으로 규정해 동포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동포들에게 서한과 원조를 꾸준히 보내며 그들을 위한 법까지 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 귀중한 우리 제1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억만재부를 다 기울여주고 싶다. 이억만리 먼 땅에서도 오랜 세월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1동포들의 마음.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우리들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어머니 조국의 후더운 숨결입니다. 제1동포들이 한 핏줄로 이어진 친형제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주고 있기에 존엄 높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제1동포들. 앞으로 그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지켜봅시다.